여기 체코 프라하의 유명 관광지 레스토랑 앞 입구에는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표시가 걸려져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테리나예요. 체코 프라하 태생으로 현재 프라하의 유명한 관광지인 구시가지 광장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이 되어 가네요.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은 체코 전통 요리를 주로 하는 곳인데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편이에요. 프라하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풍부한 역사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연중 끊이지 않고 찾아와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손님들을 똑같이 대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손님들의 국적에 따라 서비스 방식을 조금씩 달리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아시아 손님들을 대할 때는 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인 손님들을 대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물론 모든 중국인 손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말 힘들거든요. 시끄럽고 예의가 없고 주문한 음식을 거의 다 먹고 나서 맛이 없다며 결제를 거부하기도 해요. 심지어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 전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왔었는데 정말 최악이었어요. 20명 정도의 손님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주문을 받으러 갔는데 메뉴판을 보자마자 중국어로 뭐라고 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중국어를 할 줄 모르니까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드렸죠. 그런데 그중 한 손님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여기는 왜 중국어 메뉴가 없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희 레스토랑은 체코어와 영어로만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도 계속해서 불평을 하더라고요. 결국 주문은 겨우 받았지만 음식이 나오고 나서도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할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중 몇몇이 위안화로 계산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레스토랑은 체코 코로나와 유로만 받고 있어요. 카드나 다른 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자 또다시 큰 소리로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중 몇 명만 카드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테이블은 엉망이었고 음식 찌꺼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청소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레스토랑들도 중국인 손님들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즘에는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예의 바르고 친절해서 프라하에서 평판이 좋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자신들을 한국인이라고 속이는 일이 많아진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아시아인 커플이 우리 레스토랑에 왔어요. 처음에는 한국인인 줄 알고 친절하게 대했죠. 그런데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통 한국인들은 메뉴를 빠르게 고르거나 메뉴 볼 시간이 필요하면 메뉴를 고른 후 불러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이 커플은 제가 옆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뉴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보면서 시간을 많이 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의심이 들어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동료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 저는 그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를 했어요. 보통 한국인들은 이럴 때 반가워하면서 한국어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커플은 그냥 어색하게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신했죠. 이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내쫓을 수는 없었어요. 차별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서비스를 제공했죠. 예상대로 그들은 식사 내내 시끄럽게 떠들었고 음식을 먹고 나서는 맛이 없다며 불평을 했어요. 계산할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고 하자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더라고요. 결국은 카드로 계산은 했지만 팁은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 레스토랑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어요. 사실 외모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 패턴을 관찰하기로 했어요. 우선 계산할 때의 태도가 많이 달라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계산대로 와서 계산을 하려고 해요.
반면 중국인들은 자리에 앉아서 계산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또 메뉴를 고르는 방식도 달라요. 한국인들은 대체로 빨리 메뉴를 고르고 종업원이 와 있으면 오히려 빨리 고르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종업원을 오래 기다리게 하면서 메뉴를 천천히 고르는 편이에요. 식사 매너도 많이 달라요. 한국인들은 대체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음식이 나올 때 자리가 없으면 스스로 테이블을 정리하기도 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접시를 깔끔하게 정리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중국인들은 시끄럽게 떠들면서 식사를 하고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차이점들을 알고 나니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하는 게 조금은 쉬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특히 중국인들이 점점 더 교묘하게 한국인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머리에 기름기가 가득한 동양인 남성들이 우리 레스토랑에 와서 한국인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저에게 한국어 할 줄 아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과 중국의 언어 정도 구분만 할 수 있는 상태라 당연히 저는 한국어를 못한다고 했죠. 그러자 그 남성이 갑자기 한국어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제게 영어로 한국어 모르시는구나.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큰 목소리로 대화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보면 한국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일행들끼리 한국어로 대화하길래 무례한 한국인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테이블에 음식을 가져다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일행 중 한 명이 중국어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진짜 한국인 손님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사실 중국인 손님과 한국인 손님의 구별이 어려워서 중국인과 한국인 출입을 모두 금지하는 식당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중국인들은 일본인은 사칭하지 않는데 한국인만 사칭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동안에도 한국인을 사칭하는 중국인들은 많은데 일본인을 사칭하는 중국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아는 식당 사장님 중 한 분은 중국인 출입 금지를 입구에 크게 적어 놓으니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사칭한다며 어쩔 수 없이 중국인과 한국인 출입을 모두 금지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그런 모습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인 손님들은 정말 대접하기 좋거든요. 얼마 전에 한국인 가족이 우리 레스토랑에 왔었는데 그때의 경험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4인 가족이었는데 부모님과 10대로 보이는 남매였어요.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느낌이 달랐어요. 조용히 들어와서 자리에 앉더니 메뉴판을 건네자 감사합니다라고 영어로 말하더라고요. 메뉴를 고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서로 의견을 나누더니 금방 결정을 했죠.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 그 가족의 아버지가 우리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전통 요리를 추천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흔쾌히 그 메뉴를 주문했고 다른 몇 가지 요리도 함께 시켰어요. 그날 손님이 몰려서 주문한 음식들이 늦어져서 많은 손님들이 항의를 하는데 그 가족들은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주문이 밀려 음식이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니 웃으면서 천천히 주셔도 된다고 오히려 따뜻한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그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음식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면서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맛있다고 영어로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조용히 대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그들의 행동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테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용한 냅킨까지 접어서 깔끔하게 올려놓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한국인의 매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산을 할 때도 특별했어요. 아버지가 계산대로 직접 오셔서 카드로 결제하시는데 팁까지 넉넉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맛있는 음식 감사합니다라고 체코어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그 가족이 떠나고 나서 저는 동료들에게 저런 손님들만 온다면 이 일이 천직일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모두가 웃으면서 동의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인 손님들에 대한 좋은 인상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프라하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카를교, 프라하성, 구시가지 광장 등 볼거리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런 명소들을 방문할 때도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을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기념품 가게에서도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한국인 학생 그룹이었어요. 그들은 프라하의 역사에 대해 정말 많이 공부하고 온 것 같았어요. 레스토랑에 와서도 체코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들의 호기심과 배우려는 자세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좋은 이미지 때문에 중국인들이 한국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레스토랑은 중국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걸어놓고 더욱 세심하게 손님들을 관찰하며 한국인 손님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대체로 깔끔하게 다니고 의사소통을 영어로 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중국인들은 자국어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한국인들은 대체로 조용히 대화하는 반면 중국인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시끄럽게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그들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돼요. 프라하에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의 매너는 정말 특별해요. 그들은 항상 우리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태도 때문에 프라하의 많은 상점과 레스토랑에서 한국인 손님들을 환영하고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한국인 출입을 거부하는 레스토랑이 있지만 그건 한국인들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이 일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음식을 서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한국인 손님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들의 예의 바른 태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 등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죠. 이제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프라하를 찾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곳일지 상상하게 되거든요. 언젠가는 꼭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그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 프라하에서 한국인 손님들을 맞이하며 그들의 문화를 조금씩 배워나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에어 프랑스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소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승무원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여행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삶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저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비행기를 타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언젠가는 저도 저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고 꿈꿨어요. 고등학교 때 진로 상담 시간에 선생님께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은 의아해하시면서 소피, 넌 의사나 교사가 되는 게 어때?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학에 진학해서는 관광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학업과 함께 체력 관리도 열심히 했어요.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수영도 배웠습니다. 승무원이 되려면 체력도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외국어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영어는 기본이고 스페인어와 독일어도 조금씩 배웠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에어프랑스 승무원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냈고 몇 주 후 면접 통지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서자 긴장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얼마나 이 일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왔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꿈에 그리던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승무원 훈련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안전 절차, 응급처치, 고객 서비스 등 배워야 할 게 정말 많았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연습하면서 우정도 쌓았어요. 그렇게 힘든 훈련을 마치고 처음으로 유니폼을 입었을 때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드디어 해냈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승무원 생활은 힘들 때도 있긴 했지만 만족스러웠어요.
승무원이 된 이후에 저는 비교적 가까운 유럽 노선을 담당했습니다. 런던, 로마, 바르셀로나 노선을 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아름다운 건축물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을 관광할 수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빅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둘러보았어요. 로마에서는 콜로세움을 방문하고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가우디의 건축물들을 감상하고 람블라스 거리를 걸으며 도시의 활기를 느꼈어요. 승무원이 된 것은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승무원 중 한 명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대신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노선이었는데 아시아 쪽은 처음 비행하게 되어서 기대가 가득했어요.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이었죠. 그런데 그날 비행기가 연착되어서 2시간 정도 늦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럽 쪽은 한두 시간 연착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조금 짜증을 내는 승객은 있었지만 크게 화를 내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중국인 승객분 중 몇 분이 기내에 탑승하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승무원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비행을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처음 봐서 저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연착이 되면 어떤 승객이든 기분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최대한 웃으면서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불편을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계속 사과드렸지만 그분들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도가 지나치게 무례하더군요.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자리에 빠르게 착석해 주실 것을 요청했지만 화를 내시면서 자리에 앉지 않고 오랜 시간 제대로 착석을 하지 않으셔서 비행기는 조금 더 늦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 승객은 제게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정이 있는지 알아. 이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할 거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연착된 게 기분이 나쁘다면서 음료를 먹은 컵을 바닥에 던지기도 하고 기내 담요는 판매하는 것인데 무료로 제공해달라면서 무리하게 요구를 했어요. 서비스 제품이 아니라고 답변하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를 하더군요. 저는 끊임없이 사과하면서도 규정을 지켜야 했기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몇몇 승객들은 바닥에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들을 버리고 같은 중국인 승객들과 고함을 치며 싸우기도 했어요. 기내식 서비스 중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청하는 기내식이 다 떨어져서 없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니 한 승객이 기내식 메뉴판을 바닥에 던지면서 없는 메뉴를 계속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메뉴는 현재 품절되었습니다. 다른 메뉴를 추천해 드릴까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화를 내셨어요. 난 그것밖에 못 먹어. 어떻게 할 거야?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태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정말 비행시간 내내 너무 힘들었고 인생의 최악의 비행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이 일 그만둘까 봐요. 너무 힘들어요. 엄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피, 넌 내 꿈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기억하니? 한 번의 나쁜 경험 때문에 포기하지 마. 이것도 다 경험이야. 엄마의 말씀을 듣고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다 경험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배웠으니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의 비행 이후로 저는 아시아를 담당하는 승무원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다시 유럽 노선을 비행하며 승무원 생활을 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시아 노선을 담당하는 승무원들이 휴게실에서 비행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비행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시아 노선은 장거리에다 승객들도 많이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승무원들은 비행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마음에 무례했던 중국인 승객들의 경험을 얘기했는데 그 승무원들은 한국 노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인들은
다르다고 하면서 한국인 승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다를 수 있나요? 제가 물었죠. 그러자 한 선배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소피, 넌 아직 한국 노선을 경험해보지 않았구나. 정말 놀라울 거야. 그 승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고 친절하며 배려심이 깊다고 해요. 예전에 한국행 비행기가 2시간 넘게 지연이 된 적이 있었는데 지연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니 대부분 이해하시고 조용히 기다렸대요. 몇몇 분이 보상은 없는지 물어봤는데 4시간 이상 지연에만 보상이 제공된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 알겠다고 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중국 노선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에 놀랐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연착되었는데도 그렇게 이해심 있게 대처한다고요? 제가 물었죠. 그러자 다른 승무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탑승 시에도 한 줄로 서서 탑승을 하시고 한국인들은 누구 한 명 먼저 탑승하려고 밀거나 새치기를 하지 않아요. 기내 안에서도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면 양보하고 안쪽으로 비켜주면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착석을 하시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많은 비행에서는 승객들이 서로 밀치고 앞서가려고 했거든요. 특히 수화물 칸에 가방을 넣으려고 서두르는 모습은 거의 일상이었죠. 연착이 돼서 기분이 안 좋을 텐데도 많은 한국분들 중 단 한 분도 시끄럽게 소리치는 분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를 해주셨지요. 한 승무원이 덧붙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문화의 차이가 이렇게나 클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노선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죠. 그럼 기내식 서비스는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중국 노선에서의 끔찍한 경험이 떠올랐거든요. 오, 그건 정말 최고예요. 한 승무원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비행을 하는 동안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기내식 서빙할 때도 알아서 테이블을 펼쳐놓고 대부분 주문할 메뉴를 이미 생각하고 계셔서 빠른 서빙이 가능해요. 심지어 식사를 마친 후에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셔서 한국행 비행기의 기내식 서비스가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제가 경험했던 많은 비행에서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때로는 음식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었죠. 그 승무원들은 계속해서 제게 한국 노선의 장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비행이 끝나고 내릴 때에도 한국인들은 질서를 지켜서 천천히 내리면서 다른 사람의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정도예요. 다른 사람의 짐칸에 짐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익숙해 보여요. 지금까지 많은 비행을 했지만 한국인들이 많이 탑승하는 비행을 할 때가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들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때 한 승무원이 특별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아파서 비행 시간 내내 계속 우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달래보려고 안아서 통로를 걸어보기도 하고 뒤에 가서 달래기도 하면서 노력했지만 아이가 우는 걸 멈추질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승객들의 불만이 폭발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었죠. 자야 하는 시간에 아이가 울면 많은 승객들이 항의를 하는데 그럴 땐 승무원들도 사실 난감해요. 근데 한국인들은 아이가 우는 것에 대해 항의를 거의 하지 않았고 참고 기다려주셨어요.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들었을 때 주변 몇몇 사람은 아이의 엄마한테 고생했다고 힘내라는 말까지 해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에게는 특유의 배려와 예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서로 존중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따뜻해 보였어요. 오랜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때 상황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중 하나였어요. 그 승무원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문화의 차이가 이렇게나 클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노선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죠. 다른 나라의 진상 승객들을 응대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승무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들 덕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한국행 노선을 비행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그들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노선 경험만 있어서 아시아인은 중국이나 한국, 일본 전부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한국인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100% 믿지는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갑작스럽게 한국 노선 담당 승무원이 아파서 쉬게 되었고 저에게 그 자리를 대신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중국 노선에서의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동료들이 들려준 한국인 승객들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고 이번 기회에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한국 노선을 비행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얘기만 들었을 때는 과장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인 승객들은 그 이상이었죠. 한국인 승객들은 비행기에 탑승할 때부터 남달랐어요. 전부 일렬로 줄을 서 있었고 한 명도 빠짐없이 탑승권을 미리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탑승권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제서야 찾거나 여러 번 확인하는 승객들도 종종 있는데 한국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탑승권을 손에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준 덕에 빠르게 기내로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일사천리로 본인 자리에 착석하셨어요. 제가 놀란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들도 대신해서 올려주더라고요. 보통 짐을 올려주는 건 승무원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승무원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인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비행 준비를 빠르게 마쳤어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비행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속도였어요. 그리고 정말 기내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테이블을 열고 미리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원하시는 메뉴도 이미 정해놓으셔서 기내식 서비스도 평소보다 빠르게 끝낼 수 있었고 요청하는 메뉴가 다 떨어져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 괜찮다면서 다른 메뉴를 주문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중국 노선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메뉴가 없다고 하자 화를 내며 메뉴판을 던졌던 승객도 있었는데 한국인 승객들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다른 메뉴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차이에 저는 정말 놀랐고 감동받았어요. 심지어 다 먹은 후에는 기내식의 뚜껑까지 덮어서 차곡차곡 정리를 해두셨고 기내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조용히 책을 보거나 주무시거나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일행끼리 대화를 하더라도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내릴 때에도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밀치거나 하지 않고 짐을 내리는 것도 도와주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내리고 한 분 한 분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내리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하면 보통 많이 피곤한데 그날 비행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장거리 비행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놀라웠죠. 예전에 중국 노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비행이었습니다. 모든 아시아인이 중국인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장거리 비행이라 근처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프랑스로 돌아가야 해서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유럽 노선을 담당하기 때문에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세계에서 유명한 나라의 공항들을 가봤지만 한국의 인천공항은 유럽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식이었어요. 빠른 입국 시스템뿐만 아니라 공항도 굉장히 청결해서 바닥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더군요.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곳곳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시설이 우리 집 화장실보다 더 깨끗했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한 나라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심지어 화장실에 휴지도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유럽에는 도난 문제로 인해 공중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모두 깔끔하고 머리카락도 부드러워 보이고 피부도 깨끗하고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근처의 호텔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한국의 도로들도 굉장히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호텔 숙소로 들어가서 먼저 샤워를 했는데 저는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나 인근 유럽 국가들은 샤워를 하면 머리가 뻣뻣해지는데 한국에서 샤워를 하니 머리카락이랑 피부가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같은 방에 머무르는 한국 노선 담당 승무원한테 그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한국은 물에 석회가 없다고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매일 이런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물에 석회가 많아서 씻고 나면 뻣뻣해지고 피부가 상해 잘 씻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드러운 물이라면 하루에 여러 번 샤워를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의 피부가 좋아 보이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물이 참 부드럽고 좋은 것 같다고 말하니 한국에서 좋은 것들이 많다면서 한국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과 다녀온 여러 관광지를 보여주는데 사진으로 보는 한국의 모습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누워 이번 비행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중국 노선에서의 힘들었던 기억과 한국 노선에서의 놀라운 경험이 대조되면서 저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 가지 경험으로 모든 것을 일반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각오로 일어났어요. 한국 노선을 더 자주 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권의 승객들을 대할 때도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이번 경험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승무원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국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곧 다시 이 아름다운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예의와 배려, 그리고 질서의식은 제가 앞으로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하고 싶은 모범이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 노선을 자원했습니다. 물론 모든 비행이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 승객들은 여전히 예의 바르고 배려심 깊었어요. 지금은 한국 노선을 담당하고 싶은 꿈이 생겨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국 노선을 담당하는 승무원이 돼서 한국을 여행하고 싶어요. 제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은 체코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계신 카테리나님의 사연과 프랑스 승무원 소피님의 사연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